안녕하세요. 잼잼400의 치료총괄 작업치료사이자 잼잼발달센터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17년 차 작업치료사로서 아이들의 소근육과 상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특히 약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게 작업치료의 첫 번째인데요. 똑같이 연필을 잘 못 쓰거나 똑같이 밥 먹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각 쪽에 문제가 있는 친구, 실제 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친구, 또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친구 등등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평가를 쭉 하고 치료사의 눈으로 관찰을 하여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 안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서 그 다음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어떤 단계에서도 연필을 잘 못 친다고 해서 연필 지는 것만 반복하기보다는 그 앞전에 필요한 아이의 감각적인 요소, 조절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그 이전에 앞서서 그것이 왜 안 되고 있었는지를 평가를 해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잼잼400은 제가 1년차 때부터 치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게 사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 치료실 안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사와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아이 자체의 마음가짐부터도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환경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우리 뇌를 바꾸어서 이 뇌 손상이 있거나 뇌의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그 움직임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경험 이후에는 그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자전거 타기 같은 손의 움직임을 잘 할 수 있게 자기 것으로 모터 러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배워도 자기 스스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양치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문제집처럼 집에 가서 풀 수도 없고 이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떤 그 노력을 문제집을 풀리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뭐 연습을 시켜준다고 해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렵고, 아이는 또 최적의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끌어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아이의 저항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이제 다루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 반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배운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고 뇌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이 마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모터 움직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처럼 이런 프로그램만 준다고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게임과 같은 즐거운 요소를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치료적인 요소와 재미적인 요소를 모두 결합해서 효과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파악한 뒤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 파악과 치료적인 요소와 그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 3요소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써보아야만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게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치료사인 저의 입장도, 저도 또 엄마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시간과 이 돈이 모두 재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나오시는 시간, 센터에 나오는 돈, 또는 병원으로 가는 시간과 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의 움직임이 안 돼서 연필을 못 쥐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겠죠. 그러면은 이 손의 움직임을 되기 전에 이 잘 못 움직여서 굳어있는 관절 가동 범위를 모두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을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쥐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필 쥐는 걸 알려주고,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똑같이 잼잼400에서도 근육 관절을 정확히 풀 수 있고 바른 방향,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만들어준 다음 천천히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경험해 본 움직임을 직접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서는 더 이제 그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반응을 하고,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 그리고 시각적인 추정 요소, 그리고 메모리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를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경험해보는 단계, 어렵지만 다양한 도전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치료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 실과의 다른 점은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우리가 치료실에는 나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 3회, 5회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잼잼400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주 5회, 주 7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예로 아산병원과 이제 아산병원 소아재활치료실과의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5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제 실험군으로 이제 그 참여하셨던 모든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의 성적표, 결과물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집에 가서 부모님과 주 3회 플레이를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손의 기능을 아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에서 잡기라든지 손가락을 분리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쥐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퀘스트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모두가 점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하더라도 가장 전문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가장 즐겁게 재활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논문을 찾아서 뇌성마비가 있거나 뇌에 이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운동의 움직임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미세 조절을 하는 것들이 어려운데, 도대체 얼마 만에 움직임을 반복해 주어야만 그런 실질적인 신경 가소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실험한 논문을 보았더니, 하루에 같은 동작, 예를 들어 주먹쥐기를 한다고 하면 400번 이상을 반복을 했을 때 실질적인 뇌의 신경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더라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치료실에서 하루에 한 번 치료를 한다거나 주 3회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결과처럼 400번, 500번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정확한 움직임을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운 움직임을 4, 500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 받쳐주지 못하는 시간들을 잼잼 400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플레이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즐겁게 손의 기능적인 부분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아이의 손 사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아이가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손 매일매일 사용하기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저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또 막상 움직여보면 기능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현상. 그게 바로 손 인식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 인식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해주어야만 손의 상직의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번 쓰는 친구와 하루에 10번만 손을 쓰는 친구는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그 기능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잼잼 400인데, 그 잼잼 400을 임상 시험을 하면서 끝나면서 어머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이들이 손의 인식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평소에도 안 쓰던 손을 너무 많이 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 사용량도 1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기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시간 말고도 스스로 손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스스로도 혼자 발달을 하는 폭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면서 이제 플레이도 하시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사랑 이 손의 움직임을 배우고
여기 잼잼 400으로 그것을 반복해보는 포지션을 대체하여서 저희가 원격으로 잼잼 400의 그 치료진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영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줌으로 평가를 해서 그 아이의 원인을 정확히 멀리에 있지만 파악을 해주고 아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아이가 치료사를 주 1회 오프라인 만남을 하면서 잼잼 400을 주 7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움직임도 당연히 있지만 아이가 비록 태블릿을 보고 있지만 그 태블릿에서 일방적인 자극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의 목소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언어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는 대화는 풀로 모두 그 성우분의 더빙을 통해서 사람의 육성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적인 촉진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언어적인 촉진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서 시각적인 추적, 우리가 하나를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눈길이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이 발전되어서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공 따라가기, 뭐 배드민턴 치기, 탁구처럼 스포츠에서 주시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 발달이 지연되는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유아기의 손의 많은 움직임은 뇌의 고랑이라고 하는 뇌는 주름이 굉장히 많이 지어 있고 그 주름의 겉질마다 담당하는 영역들이 다 있는데 손과 입술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지능 개발 그리고 인성 개발, 참을성, 그런 감정 조절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기의 이제 그 대뇌 피질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잼잼 400에서도 그런 영역들을 가장 더 균형 있게 좋아지게 하면서 손의 움직임, 타이밍, 운동 학습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동시에 좋아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관찰되었을 때는 손인식의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손인식이라고 하면 내 손이 어디에 있고 내 손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환측손 또는 잘 움직이지 않던 손의 움직임이 120% 이상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진짜 뇌의 명령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있어서 근육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스스로 노력하려는 반복을 통해서 신경회로망이 다시 생겨나고 안 되던 동작들이 모두 다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도 관찰이 돼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의 들어지지 않다가 풀 범위까지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제 대표님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고 싶으셔서 일반인이 그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력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 손도 열심히 하셔서 근력을 맞출 정도로 이제 좋아진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성인이신데도 순수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뇌에 손상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근골격계 질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잼잼 400을 한번 플레이하고 났더니 이 모든 범위가 다 만들어지게끔 손목의 움직임이 개선되어서 이 뭔가를 조절하고 쓰는 데 있어서 성인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탁월한 효과를 보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48시간이라고 해서 이틀 이상이 지나면 저희가 활성화됐던 신경망이 다시 이 정보가 다시 들어오지 않네? 이거 다시 조금 없애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신경 네트워크망이. 그래서 손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뻗어있던 신경가지들이 잠시 쇠퇴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48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를 무조건 같은 시간에 플레이를 해주시면 가장 적은 시간 비용 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 플러스 48시간 이내에 하루 걸러 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 3회로 하루 걸러서 플레이를 하면서 기존 치료를 병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의 손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같은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가위지기를 한다고 하면 손가락 굽히기, 손목 들기, 이제 엄지 움직이기,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 관절의 움직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이 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절의 움직임들을 다 담아내어서 그 부분들이 거의 17가지 정도의 그 움직임이 되는데, 어떤 관절의 움직임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커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절 움직임을 저희 게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설문지와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를 쭉 모든 동작을, 우리가 손 기능에 있어서 가장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손목이 들어져야 되고 손가락이 굽혀져야 하죠. 그런데 잡기도 되고 들기도 다 되는데 손가락을 못 펴는 친구가 있을 거고, 손가락을 아예 굽히는 것조차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도를 나누어 놓은, 그래서 더 회복이 되기가 쉽고 회복이 더 어려운, 예를 들어 손목 들기보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이 더 고난이도라고 보여지는데, 더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차례대로 모두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평가를 쭉 한 다음, 거기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안 되는 것을 쭉 차례대로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그 밑으로는 그레이드를 나눠서 그 그레이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그 영역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씩 낮은 단계부터 채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활 가족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제가 곁에서 가장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잼잼400의 치료총괄 작업치료사로서 여러모로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모든 재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재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 이경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